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가르치는 박헌진입니다. 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대략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한 17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PT는 60장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인사 먼저 일단 드리고서 전반적인 개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신 강사에서 수능 강사가 돼버린 박헌진입니다. 그래서 다들 수능 강사 박헌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튼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개정이 되기 이전부터 저는 내신을 수능처럼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례로 재종반 혹시 아시나요? 재종반에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도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현재 외대부고를 이제 두 각에선 가르치고 있고요. 세움에서는 뭐 중동, 휘문, 그리고 민사고, 한화고, 그러니까 한대부고, 한화고까지 이렇게 자사고 계열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각에서는 초반에 대략 한 20명 정도가 모였고, 회차 거듭할수록 계속 두 배가 돼서 지금 100여 명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호응도가 아마도 철저한 관리 혹은 시스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핸드폰 빼시고요. 감사합니다. QR 찍으시면은 제가 17분 내에 담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어제 이미 영상을 다 찍었고요. 그래서 대략 한 33분 정도 나왔다. 뒤쪽에 있는 관리 파트는 다 빠질 것 같다는 생각 하에 배포 자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해서 제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요 영상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학교는 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 분석을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이제 두각에서 진행했던 외대부고 시험의 경우에는 모든 문항 정답률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을 잘 봤는지를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학부모님께 전달드리고 있고, 뭐 이 중에는 분명히 학부모님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자들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이 좀 빨라질 건데, 왼쪽의 경우에는 현행 통합과학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통합과학에 해당됩니다. 자, 자료 보시면은 현재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노란색 파트, 얘네가 아마 추가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색깔로 라인을 쳐놨는데 얘가 1학기, 얘가 2학기가 됩니다. 자, 잠깐 보시면 통합과학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통합과학은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몇 분 수업에 들어가시는지에 따라서 각 과목의 이제 시험 범위가 결정되고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1단원과 2단원이 1학기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3, 4단원도 마찬가지 이제 2학기에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이제 시험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1단원의 경우에 되게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 제가 만든 학교 플러스 알파 강남 3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모고 형태로 1단원이 아마 나온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뒤통수 맞는 거죠.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죠. 그래서 전체의 이제 이렇게 변별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학기 기말고사 혹은 2학기 기말고사에 결정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2학기 중간고사 끝났고 기말고사 이제 대비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과정에 수능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는 어느 순간 내신 강사에서 이렇게 수능 강사가 돼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맥락이 있는 게 해당 영역 자체가 거의 대부분 수능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제를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각 단원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왼쪽의 경우에 현행 통합과학인 거고요. 현행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파트가 킬러에 해당되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 혹은 핵심 단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고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특강을 진행하시는 단원에 해당된다. 자, 오른쪽 보시면 기본 양이나 측정 어림, 정보와 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 파트나 혹은 지구과학 이제 앞쪽에 나와 있던
단위에 해당되는 거죠. 즉 물리량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친구들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추가가 된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요. 시험의 포지션은 아마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소단원이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 2단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2단원의 메인은 중력 파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전 역학 있죠. 뉴턴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 그래서 요 중력이나 혹은 역학적 시스템이 메인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직권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즉 수능형으로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요 파트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전인 거죠. 자,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생명 1에서 배우는 유전 파트 있죠. 예, 그 유전이 아니라 생명 2에 있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발현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적인 제가 맡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사고 계열의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킬러나 혹은 핵심 단원으로 뽑고 있는 부분은 여기 중력 파트 혹은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에 관련된 있는 내용이다. 그럼 오른쪽 보시면 개정되는 내용인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소 단원의 이제 융합이 약간씩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단원의 전체 정리가 일어났지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 올리고, 마찬가지 중력 장래 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소단원이 이렇게 하나로 묶이던가 혹은 또 다른 내용이 추가돼서 이제 파생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학기 버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잠깐 넘어가시면, 자 전장 안 넘기셔도 됩니다. 전장에서 첫 번째 화학의 주기성, 그렇죠? 그리고 화학 결합의 포인트, 즉 우리 현재 체제로 이야기하자면 화원에서의 화학 결합에 해당됩니다. 화원 선행 분명히 하셨을 건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죠? 아마 몰 파트 하고, 그리고 산화환원, 중화반응 파트 집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 단원의 경우에는 화원의 대략 2단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화원의 2단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중력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 파트 이제 메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속도로 나가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2학기에 들어서서 이제 바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인 거죠. 현재 대치에서는 혹은 우리 이제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수능 문제로 나옵니다. 심지어 수능 킬러까지 나오고요. 제가 맡고 있는 중동고의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까지 내신에 출제됩니다. 그런데 선행을 안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질시대는 모든 내용 다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되겠죠. 전기 파트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역 자체가 되게 확장이 됐는데, 요 아래 보시면 저희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죠. 그렇죠? 그리고 과학 탐구 토론대에서 무엇을 진행하셨죠? 아마 인공지능과 혹은 로봇에 관련돼 있는, 혹은 과학 기술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현대 과학의 이제 패턴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뭔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교과 과정으로 포함됐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이제 상세한 내용인 거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을 되게 좋아하죠. 박헌진을 떠올리면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분석, 두 번째는 관리에 포커싱 돼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이제 1단원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파트의 경우에는 흔히 뭐 족보닷컴이나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쓰는 용어로 치면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오답이 많은 친구들인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별의 진화 화학 결합, 그리고 얘는 이제 물리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 또다시 화학 결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게 힘들어할 수 있는 파트나 혹은 중요도가 있는 파트는 A에 해당된다. 반면에 이 자료를 보실 때 되게 중요한 건 아마 C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의 모든 꿈은 우리 아이는 1등급이다. 그렇죠? 우리 아이는 다 서울대다. 아직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고 계시고, 그 꿈과 희망이 안 바뀌길 바라는데, C 파트가 결국은 변별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물리화학이 중요하다. 네, 알고요. 물리화학이 중요하다 알고,
그거 말고 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물리에서 중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 자, 화학 파트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고난이도 문제로는. 자, 우주 초기 원소로니까 결국 지구가 원 파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포막이 중요하다. 이건 생투에 해당되는데 유전자 이상, 이건 생원 생투에 해당되네. 전기적 신소재가 중요하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역학이라고 꽂혀서 사시면 안 됩니다. 트렌드가 있는 거죠. 문제의 트렌드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네,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그래프 도표를 되게 좋아하는데 X축은 이제 문제의 난이도, Y축은 무엇에 해당되냐? 문항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제가 하나하나 좀 사진 찍으세요. 영역별로 정리를 했는데 저 끝에 파트는 결국 지구과학인 거죠. 이해되시죠? 지구과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학결합이나 혹은 금속결합, 그러니까 화학결합의 기본적인 패턴을 이해해야 된다. 자, 아래쪽은 운동량과 충격량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거 구해야 되는 거고, 그를 바탕으로 운동량, 충격량 되게 중요한 거고, 마지막 유전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역별로 중요도가 다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제 본 교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 본 교재인 거고요. 가운데가 학교 기출 변형되어 있는 주간지에 해당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이게 직보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모 학교죠. 네, 말씀드릴게요. 외대부고인데요. 외대부고의 각각의 적중률입니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증거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조교가 29명인데 다 뭐? 이렇게 이야기. 네, 맞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욕은 합니다. 자, 첫 번째 3페이지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3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마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압니다. 지구가 원파트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걸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NGD에 해당되는 거죠. 노가다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원별로 이제 기출 적중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안 된 건데 자 보시면 정답률입니다. 자 이거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생명 파트가 나왔고요. 다시요. 1번부터 12번까지 생명 파트가 나왔고 현재 저는 이 수업을 대략 90명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90명 중에 90명이 모든 문제를 다 맞힐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해도 5%가 찍는답니다. 이해되셨죠? 즉 5%의 오답은 거의 대부분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전 인원이 다 맞췄습니다. 놀래야 되는데 여튼간에 와, 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 교재 말이 안 나오네요. 본 교재와 주간지 그리고 테이크오버 이렇게 직보 자료에서 하나하나 이게 테스트 8회차 34번이라는 거죠. 저는 외대부고 모 학부모님께서 증거 자료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 다 적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3번 문제인 거죠. 자, 그림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쪽집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패턴이 나온다 정도는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테스트하고 혹은 기타 등등 자료에서 이렇게 나왔다. 즉 왼쪽은 기출, 제 테스트, 그 다음에 직보 자료에 해당됐고, 자 보세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았지만 4.7%의 친구가 틀렸다. 아마 한 2명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 되게 중요한 파트는 시간이 없네요. 네. 중요한 파트는 바로 이 단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저는 일단 두 강에서 수업 진행하는 건 8강이나 혹은 12강의 수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정은 아직 이제 원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정 자체가 시험 대비 때문에 좀 확정이 안 돼서 부분은 좀 너무 죄송한 부분이고, 자 보시면은 화학 파트, 그 다음에 화학에서 거의 대부분 전자 배치 나오고요. 중력의 경우에는 이런 파트들이 아마도 수능 문제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의 이 문항이 대표 유형이고 이 유형 자체를 심화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기까지 대략 한 5년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도 풀었고요. 학부모님들도 기억은 못하시지만 고등학교 때 풀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물리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이게 DNA 이제 이중나선에 관련되어 있는 샤가프 법칙에 해당된다. 그래서 얘는 생투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투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 자, 다시요. 그리고 이제 화학 파트인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파트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주기율표에 대한 기본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들이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꼭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주기율표 외워봐. 수엘리베 붕타다 두드러 패야 됩니다. 예, 주기율표의 틀이 정확히 박혀 있어야지 않는 거지. 그걸 그냥 단순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기율표 상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현재 통합과학이나 혹은 이후 수능 버전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정말 충격적이죠. 이 문제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화원 수능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빈번하게 고1 과정에서 내신으로 출제되고 있다. 자, 다음 또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거죠. 지구과학 원 수능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이런 모식도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아마 이렇게 그래프 변형되어 있는 내용이 나온다. 전기 파트는 뭐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분석을 했죠. 주식 판때기를 보면서 나도 친구들에게 판때기를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장명을 했습니다. 이건 나스닥이 아니라 헌스닥이다. 뭐 이렇게 장명을 했고 색깔이 진해질수록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험에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애들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냐? 네,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에 적어놓은 이제 스키마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잠깐 속도를 늦추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섞여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험 문제는 물리는 물리, 화학은 화학 혹은 생명은 생명으로 떨어져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수능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친구는 오답이고 어떤 친구는 정답일 확률 그 무엇이 결정하냐? 거의 대부분 보기, 디귿이 결정하죠. 맞을 겁니다. 지금까지 맞아왔고요. 자,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온다. 이름 있는 학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시죠? 정말 나 이 학교 나 프라이드 와! 모두 고르시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문제가 변형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이 리을이 무엇일까요? 다른 영역에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의 디귿을 가지고 와서 리을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영역이 섞인다는 거죠. 스키마가 뭐죠? 다 아시잖아요. 융합이라는 뜻인 거죠. 쉽게 말해서. 각 소단원의 융합이 일어나야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릴 수 있다. 다시요. 중학교 때 과학을 잘 했는데 정말 1년에도 거의 8천만 번 듣는 질문입니다. 중학교 때 아이가 A였어요. 그랬겠죠. 네, A였겠죠. 네. 그런데 왜 이래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뭐 이런 심정으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시험 대비 때 시험으로만 공부하고 난 몰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왜? 배웠는데요. 잊어먹었어요. 왜 배웠니? 커다란 줄기가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그 요소들 자체를 하나하나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합과학을 잘 하기 위해선 되게 같은 말 반복일 수도 있는데 현재 중2, 3을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화원 선행하시죠?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물리 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가르칠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2, 3 열심히 하시고 극단적인 선행보다 하나를 정확히 푸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 끝내야 된다니까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종이를 놓으시고요.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본 교재에 해당되는 거고요. 본 교재는 고2, 3 내용에 추가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교재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통계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시험 대비 때 죄송합니다. 여름방학 특강 때 대략 1468문제 풀었습니다. 그런데 회차가 8회차가 되면 대략 2300문제 정도 풀 예정이다. 자, 다음 주간지죠. 그래서 수능형, 유형 이렇게 정리했고 시험 보면 항상 테스트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자, 안 넘기셔도 되고 여기 빨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게 이제 각각 학교별로 시험 분석했던 이제 유튜브 영상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이번 이제 모 학교의 이제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왼쪽 학교 기출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은 제 자료에 해당되는 거고 왼쪽 학교 기출 오른쪽은 제 자료인데 특이한 점은 지구과학 원 파트에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통과해서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는 얼추 이런 쪽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원에서 이제 주기율표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나 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이제 관리인데요. 저는 동글뱅이 X 동글뱅이 X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 관리팀에서 학생 성향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생 성향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문제 하나하나 이제 맞고 틀리고를 분명히 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거 왜 틀렸는지 적습니다. 다시요. 이거 왜 틀렸는지를 꼭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취합합니다. 주차별로.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다른 선생님들 절대 못 따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조교가 29명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네. 정신이 없죠. 그래서 학생별 하나하나 결과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 회차 2배의 인원이 되는 건 그렇죠. 괜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데이터 장난 아니죠? 저희 이번에 시험 대비했을 때 이제 각각 테스트 심지어 이제 이게 90점이고 이게 80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5문제 시험을 봤는데 총 80%의 친구들이 80점을 넘었어요. 에이 이건 기적이겠지 하고서 그 다음 주에 시험 봤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기 시작해서 문제 변형을 했다라는 거. 안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잘 봐버려요. 슬퍼요, 되게.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라는 생각. 자, 이렇고 이제 저희 단톡방인데 이런 거 이제 제가 글로 적고 있다. 이런 거 다 PT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까지 거의 대부분 일하고 시험 때부터 거의 잠을 안 자는데 새벽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엄마들 또 못 믿겠대. 증거 자료 새벽 3시 39분.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못 믿고 살아 도대체. 그리고 오전 7시 15분이면 저 문자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나 저는 내신을 수능처럼 전국의 대한민국 1타 하시는 선생님들이 했다라는 건 전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카피적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저니까요. 자, 대치동 보급형 전문가 3.5타 박헌진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앱스트랙 논문 써셔서 다 아시죠? 앱스트랙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중 테스트 제가 학원 생활하면서 되게 싫었던 부분이 그거죠. 이전에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원장 잠깐 했을 때 시험 문제 주세요 하면은 내일 시험인데 오늘 그냥 문제 대충 긁어다가 내죠. 그 전주에 시험 공부했던 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문제 나오죠. 그리고 애 그거 맞고 좌절하는 거고,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애들 공부시켜야지 왜 애들 좌절을 주나 싶어서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이 끝나죠. 그러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문제를 발췌하기 시작합니다. 당일 수업 들었을 때 보시면 이제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어떤 분이 보고 안 보고 자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호응하네. 이거 되게 중요한데 호응 안 하네. 이런 거 바로 따져서 문항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읽겠습니다. 최근 4개년도 학교 기출 유사한 유형 EBS 520문항 중 140문항 선별했고 그 140문항을 70문항으로 정리해서 걔를 35문항씩 총 몇 회차? 2회차로 만들었다라고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테스트마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이제 되게 신기할 겁니다. 시험 제가 수업은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문자가 갈 거예요. 그럼 부모님 가끔 이제 전화 오시더라고요. 수업 안 하세요? 저는 수업은 하는데 관리팀이 정리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문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거의 대부분 클리닝을 항상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끝입니다. 정말 끝내야 돼요. 자, 이게 박헌진은 땡땡이다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76명이 응답해 줬고요. 자, 보십시오.
그렇죠? 학생들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존잘 뭐 이런 거 있죠. 네. 뇌생남. 네. 신은 아닌 것 같고. 네.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이 아빠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냐? 뭐 이러는 거. 네. 아빠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유부남. 나 애들이 쓴 거고요. 아래쪽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작성해 주신 건데 박헌진은 땡땡인다는데 뭐 한근호, 뭐 김동 누군지 모르시죠? 저희 관리팀이나 혹은 저희 영역별 선생님들이십니다. 네. 거의 뭐 무라일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이제 대답했던 거는 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전 잠을 잘 안 잡니다. 애들 가르치는 게 그쵸?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 하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에 애들하고 항상 날 새고 있죠. 언제든지 대답합니다. 심지어 시험 전날은 얘는 3시 반까지 질문하다가 잤는데 어떤 인간이 또 갑자기 그때 깨었어요. 지금 질문 가능하죠? 넌 가능하겠냐? 뭐 이런 그런 해야죠.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 끝나고 가장 많이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어떡해요? 맨날 나한테 어떡하니? 어느 누구나 다 어떡하니? 그리고 남학생들의 경우에 욕을 많이 해요. 쌤, 아씨, 떼떼박겠다 이렇게 저 똑같이 욕합니다. 이집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대치동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까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교재를 만들기 전에 4년 전에 전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네. 대치동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새벽에 다 뒤졌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네, 어떻게 하나하나 보려고. 네. 그리고 저와 경쟁이 되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은 다 봤습니다. 네. 봐야지 이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수강 신청하고 뭐 해서. 네. 저는 끝장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특이하실 건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심지어 오늘 반찬이 뭔지 뭐 이런 거. 야, 그거 맛없잖아. 그래 뭐 먹을만해요. 입맛을 버렸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과 되게 많이 친하다. 그래서 중등에게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저희 모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글 많이 보내주십니다. 최근에 아프다고 이야기해서 문자가 한 30여 분한테 왔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학부모님들한테 문자가 오는 거. 저는 학생들을 정성껏 가르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나머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QR을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겁내 궁금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 이렇게 성향 분석 진행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배정받아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어떤 수업 이렇게 공간에서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